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서서히 본색을 찾고 있는 증시 각도기 아각 곽상준입니다. 아각 곽상준이군요. 4일 연속 오랜만에 아각을 하니까 맞아 원래 이게 내 모습이었지 뭐 이러면서 네. 뭐 물론 장은 떨어졌습니다만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본질적 자아 정체성 이런 찾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마음은 조금 편안한 장 떨어진 거에 비해서 네. 황금 넥타이를 메고 오길 잘했구나. 장이 오르길 바랄 때마다 저는 황금 넥타이를 메거든요. 네. 예. 어저께 장 오늘 오른다고 네. 확신을 하셨잖아요. 그 짜장면 사주기로 하셨는데 점심시간에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그냥 짜장면 혼자 먹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그게 갑자기 그 약속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걸 그렇군요. 몰랐어요. 그 약속을 깰 수는 없어요. 내가 사줄게. 네, 오늘 못해서 그냥 탕수육 소자까지 해가지고 네. 사줄게. 감사합니다. 고르세요 장소는. 네. 네, 근데 오늘 뭐 호텔 짜장면집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그럼 뭐. 저도 양심은 있어서. 예, 그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출근길에만 해도 좀 무서웠었죠.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아각이야. 빠져서. 나 아각이야. 짜장면 탕수육 살 수 있어. 네? 아각했어. 아각하면 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아침에 들어. 아니 듣고 보니 기분이 나쁘네. 네, 할 수 있어. 그 정도. 할 수 있으시죠? 네,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네. 예. 네. 아침에 떨리셨어요? 좀 떨렸죠.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2~3%씩 빠져가지고 네. 역시 금요일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막판은 아니고 오전에는 좀 한 10시 넘어서까지 좀 많이 빠지다가 앞선 코너 얘기했지만 중국이 발표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한번 과장창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리커창 총리가 또 완화 정책의 냄새가 나는 그런 발언을 좀 세게 괜찮다. 했죠. 긴축 안 하, 걱정하지 마라. 긴축 안 한다고 하니까 중국 시장 쫙 올라가면서 우리도 같이 반등을 좀 했죠. 이렇게 세 개가 엮여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많이 불안해 하실까봐 사실 제가 제목도 이 또한 지나간다고까지 세게 달았는데 이거 잘못 달았다가 나중에 융단 폭격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과감하게 그렇게 달았는데 우리 각도기 도기마을 여러분들 엉덩이 잘 붙이시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붙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지나면 더 좋은 때가 옵니다. 네. 이 좋은 날을 우리 작년 기억나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달 이후로 얼마나 좋은 날이 왔습니까? 그렇죠. 예. 나 나중에 한 분이 이제 캐나다에 계신 교포께서 작년도 잔고를 확인해 달래. 그 세금 보고한다고. 근데 걔네는 되게 웃기더라. 그 연중 최고점 연말 잔고 2개를 알려달라 그래. 캐나다는. 네. 깜짝 놀랐잖아요. 12월 종가가 최고가야. 잔고가. 그리고 10월 전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걸 보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느꼈는데 생각해보면 10월 달에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도 나중에 보면 이런 거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점 너무 세게 얘기했나? 미래는 저도 모릅니다. 네, 미래는 모르지만 미래는 저도 모릅니다. 기다려보면 정답이 근데 나오겠죠? 어쨌든 이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있을 것 다시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엉덩이가 무거워야겠죠. 네네. 네, 그리고 오늘 금리는 그래도 계속 떨어지진 않았어요. 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떨어지지 않고 1.5%대에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30년물 모기지 금리까지 같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고 있죠. 네. 네, 이제 모기지 금융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요, 미국 모기지 평균 30년 고정금리가 3.02%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만 해도 이제 2%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3%대 초반까지 온 것 같고요. 네. 예, 30년물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택 대출이고요. 3%를 넘은 건 작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예,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제 모기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매월 내는 이자가 높아져서 이용자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젊었을 시절에 풀 대출을 끌어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직장 생활 평생을 그 원리금 대출 갚는 데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은퇴는 이제 401k라고 하죠.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해서 삶을 지속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대출을 쓰고 있잖아요. 이 장기 모기지를.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또는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좀 끼칠 만한 이슈고 이거가 좀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페드가 또 이 모습을 또 가만히 보고 있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유, 들더라고요. 그거 자꾸 그 만들지 마세요. CNBC가 네. 올리버 트위스트인지, 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무슨 트위스트인지 얘기했다가 네. 오늘 충격 많이 받았잖아. 아, 그쵸.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올리버 트위스트인지 무슨 트위스트인지. 근데 정말 많은 한다고 사람들이 그 기대를 한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이거 웃겨. 아주 시장이 지 마음대로야. 근데 세대 차이 많이 느낍니다. 저희는 401K라고 부르는데 그냥 401 뭐? 401k라고 보통 하잖아요. 어제는 이선균에 의해서 또, 나 이선균 알아. 이성기 났어요. 이선균 알아. 이선균이라고 했을 때 잘 그랬는데 그 기생충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압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했어? 아, 유명하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약간 그냥 거기도 주연은 아니고 약간 아니요 주연이에요. 많은 기생충에서 곳에서 주연 주연 아니었지. 약간 조연이지. 조연급 배우 아니야? 아니에요. 주연입니다. 아, 훌륭한 배우입니다. 우리는 주연이라고 하면 이렇게 목소리 걸걸한 주연이라는 아저씨 있는데 노인 배우. 네. 죄송합니다. 네. 빠른 사과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LG 화학이 많이 올랐죠. 네, 4.5% 화학 많이 올랐는데요. 올랐어요. 네. 예, GM하고 합작 공장을 또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테네시에 배터리 2공장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오하이오에 이어서 두 번째 합작 공장인데요. 이 오하이오 공장은 2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지금도 아직 건설 중이고요. 내년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근데 이 공장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제 미국 정부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 생산 규모를 좀 늘리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GM 이름이 뭐였죠? 울티넘? 얼티엄 배터리. 얼티엄. 네. 얼티엄 플랫폼이죠. 네. 나는 플랫폼으로 읽었어. 근데 자꾸 글자에서 왜 자꾸 각도기 플랫폼이라 그러니? 난 플랫폼이라고 읽었거든 분명히. 근데 플랫폼이라고 하라네. 플랫폼? 영어로는 플랫폼? 이제, 네, 플랫폼인데 나는 그거를 한글로 써 있는 걸 한글로 플랫폼. 네, 그렇죠. 저도 약간 좀 많이 거슬리긴 했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이 방송을 네. 최근에 좀 시작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자꾸 저 새끼 하여튼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상 많은데. 네. 자, 어쨌든 이 얼티넘 플랫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플랫폼 자체가 몇 개 없어요. EGMP 플랫폼과 그 다음에 MEB 폭스바겐과 그 다음에 얼티엄 플랫폼이에요. 네. 힘들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크죠? 큰 뉴스예요. 왜냐면 이번에 아이오닉 5 관련해서 이제 김필수 교수하고 연락 떠들었어. 네.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하여튼 장난 아니야. 분위기가 지금 장난 아닌데, 즉 이게 장난 아닌 이유가 플랫폼의 힘이죠. 플랫폼의 힘인데 이거의 주력 2차 전지 회사로 들어갔다는 거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투자를 하는데 기존 예상보다 3배 이상 투자금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오스틴 팹 투자 결정을 놓고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오스틴이 아니라 다른 후보지들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TSMC는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5일 현지 외신에 따르면 TSMC의 애리조나 투자 금액이 기존 발표 대비 3배 늘려서 이제 6개 대규모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작년 5월 달에 한 1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24년까지 애리조나에 이제 5나노 공정 완공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약 40조 원으로 투자 규모를 늘렸다고 합니다. 요 이제 행간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예전에 이제 작년에도 TSMC 한다고 할 때 약간 미적거리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상당히 지금 세게 나오잖아요. 네. 이 행간을 읽어보면 이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대만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네. 좀 틀어진 것 같다.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대한 차이잉원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 결국 누가 붙었느냐? 이제 대만이 완전 친미로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준다.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저렇게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뭘까? 한국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야. 한국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훨씬 좋아서 미국 오스틴 가면 잘 안 되는 거지. 잘 안 되니까 쏟아붓지 못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TSMC라고 다를까? 대만에 사는 게 제일 좋을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이 쏟아부어서 간다라는 건 미국이 엄청난 혜택을 줬던가, 미국과 어떤 깊은 긴밀한 협약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왔었던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미국이 딴 건 몰라도 반도체에서 중국 쪼이기는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여기서 네. 더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읽혀지는 그런 흐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외교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의 지원책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이요. 미국 의회에서 음. 반도체 산업에 33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합니다. 네.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음.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예, 이 척 슈머 의원은 작년에 AI, 퀀텀 컴퓨팅,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해서 1,000억 달러 지원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여기다가 반도체 산업 지원금 300억 달러를 추가로 얹어서 이 법안을 다음 달에 표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이제 차질이 있다 보니까 네. 공급망 점검을 좀 강조를 했었죠. 네. 여기에 부응하는 법안인 것 같고요. 당연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견제하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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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야, 이거 참 재미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여기에 또 미얀마가 또 사태가 터졌잖아. 그렇죠. 이것도 미중 간의 갈등 구조예요. 다 엮여 있군요. 이 책에 나와 있어. 이 책 보고 그런 거구나. 왜냐면 1대1로의 통로예요. 미얀마 군부가 왜 저렇게 나섰냐는 거죠.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깊이는 모르니까. 그렇죠. 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깊게 안 들어가는 사람. 동박만 있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 방망만 있는 게 아니고 증권박도 있어요. 얇고 넓게 알잖아. 얇게. 그죠? 우리 주권하는 사람들은 얇고 넓게 알아. 그쵸. 뭐 모르는 건 없고 다 아는 채는 하는데 깊이는 없어. 깊이는 없어요. 깊이 있는 컨텐츠는 이제 네. 주말에 주말에 전문가를 모셔서 알려주시죠. 그러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오랜 문제인데요. 코나 EV이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배터리 리콜 분담 비용에 대해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대와 LG가 3대7 비율로 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총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데요. 현대차가 어제 수정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재무제표를 수정을 한 건데요. 3,866억 원의 리콜 비용을 작년 4분기 실적에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이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LG화학도 수정 공시를 했고요. 5,550억 원의 리콜 비용을 작년 4분기 실적에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이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네. LG화학은 그래서 연간은 흑자는 유지를 했지만 작년에 4분기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 두 기업이 미리 적립한 충당금도 있거든요. 네. 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1,200억 정도, 그리고 현대차가 400억 정도 이미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용들을 합하면 총 리콜 비용이 1조에서 1.4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법인세가 깎이니까 돈 모고 법인세 깎이잖아. 네, 그렇긴 하죠. 이게 법인의 장점이기도 하지. 그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뭐 회계상 그 매출이 발생한 그 기간 내에 그 해당하는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작년에 하는 게 맞긴 하겠죠. 네, 발생주의 원칙인가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아, 제가 교과서에서 공부한 게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오늘 달라 보인다. 401. 401. 야, 진짜. 야, 진짜. 대단하. 역시 이게 전공자하고 비전공자하고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네요. 네. 그런가요? 괜히 아는 체했다가 망신당할 뻔했네. 네, 네. 예. 뭐라고요? 뭐라고? 나 당황해가지고 까먹었어.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네. 회계 용어인가 보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회계 몰라도 주식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연말에 수익률을 깐다, 진짜 같이. 회계 잘하는 사람보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갤럭시 S21, 네. S21 네, 모델에 이제 2월달에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한 달 동안의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59만 대 판매를 했고요. 네. S20 전작의 판매량 대비 약 2배가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많이 팔렸네요.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죠. 출시 후 첫 달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요, S9, S10, S20으로 가면서 쭉쭉쭉 계속 하락하다가 그렇죠. 이제는 확 2배로 점프를 해서 기존의 S8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62만 대 팔렸었는데 그때 수준으로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출고가를 대폭 인하를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계속 출고가 올라갔었죠, 그전에는. 네, 120몇만 원 막 이러다가 지금 99만 9,900원인가요? 그렇게 네. 많이 한 20% 정도 하향을 시켰습니다. 이 영향도 좀 큰 것으로 보이고요.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도 지금 굉장합니다. 사실 잘하는 거죠.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지. 예.
잡아야 돼요, 진짜. 네. 네. 그리고 JYP가 이제 공시를 하나 냈는데요. 상대 업체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회사명은. 하지만 상대 회사의 최근 매출액은 공개를 해서 누군지는 시장에서 추정을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매출액이 한 4조 3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텐센트 뮤직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음원 독점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네. 좋은 뉴스인데. 사실 좋은 뉴스죠. 근데 이제 계약 금액이 공개가 안 됐어요. 뭐 1조짜리 규모인지 뭐 1,000억짜리 규모인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2월 18일까지고요. 계약 조건은 음원, 유통권, 사용 허가, 위임, 그리고 음악 마케팅과 프로모션 지원이고요. 중국 대륙 내에서 이제 음원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주가는 1.4% 상승에 그쳤습니다. 큰 뉴스 같은데. 큰 뉴스 같은데. 네, 저는 이거 보고 이제 중국이 이제 한국 콘텐츠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이쪽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이 굉장히 성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무슨 에너지만 성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 상당한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이제 우리 지적재산만 제대로 쳐준다면 이 부분은 중국 애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이 굉장히 막힌 사회잖아요. 그리고 일당 국가고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시키는 것만 알아서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창의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흉내는 낼 수 있어. 우리 하는 걸 흉내를 낼 수 있지. 그런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 많이 걸. 이게 지금 한국 문화의 최대 장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이거 쉽게 못 따라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열리면 저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중국 기업들 공부해 보니까 50조 100조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2위인 네이버가 67조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 시장이 열리면 우리도 거기 대열에 낄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쿠팡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네. 따로 연구하셨습니다만은 쿠팡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통업체는 5조인데 50조 받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10배 차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열리면 멀티플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자꾸 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백화점이 하나 개장을 했죠. 며칠 전에. 네. 더 현대 서울이라는 이름인데요. 방문객이 미어 터져가지고 이 주말에 차량 이부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공공기관도 아닌데요. 예. 네, 짝수일에는 차량 끝번호 짝수인 차량만 방문하게 유도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개장 첫날인 2월 28일에 네, 일요일에 하루 매출이 102억 원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창립 이후 단일 매장 최고 하루 기록입니다. 주가도 좀 좋았어요. 그래서 예, 코로나 이후에 아주 보복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만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백화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이 3.1절 연휴가 꼈던 사흘간의 매출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이 2019년 동일 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네. 요즘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있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못 올랐죠. 네. 그리고 민간 소매점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남이나 홍대 같은 이제 주요 지역들에서 3월달 뭐 레스토랑 부킹이 이미 풀부킹이라고 합니다. 보복 소비로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개학 시즌이 맞물리면서 대학교 그리고 뭐 학원과 근처의 편의점 매출이 전년 대비 6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건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경기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가요? 뭐 나온다고 막 이야기 돌리던데. 그렇죠. 오늘 드디어 정부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오늘 확진자 수는 전일에 424명이었는데 네. 26명 줄어든 398명. 아직도 400명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기존에 이제 5단계 체제였는데요. 이제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가 됩니다. 네. 3단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이 되고요. 그렇죠. 2단계로 완화가 됐을 때는 8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저희 팀원 8명인데 이제 네. 가능한 거죠. 그것이 모임이 가능한 가능한가요? 거죠. 야. 이 세 기준을 적용을 하면요. 지금 현 수준은 2단계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건 맞습니다만 다만 이 새로운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이 적용 기준은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네. 3월 중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야,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 특별히 자영업자들 중에서 요식업자들 이제
희망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보복 소비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뭐 지정 발령 나고 회식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환영 송별 회식 이런 거 다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제일 큰 회식이 환영 송별 회식인데 네. 그런 거가 없었어요. 저도 뭐 쏠 일이 있는데 그걸 못 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돈이 없어서 쏠 수가 없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승진하고 하면은 쏘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그저 언각이 돼가지고 언각이라서 할 수가 없는데 아각되고 좀 아각이 올라오면 네. 그때서야. 그리고 이거 이제 그러면 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IRP를 최근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주 작은 보물 같은 선물을 아마 준비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네. 오고 있네 이제 뭔가가. 자 8명 좋네, 딱 좋네. 딱 8명, 8명. 자, 네. 자 IRP 빠르게 설정 한번 하십시오. 빨리 하시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네. 열심히 고객 응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링크에 이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고 타사 걸 옮겨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그 중에 눈에 띄는 분들 8명 좋은 일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장담은 안 하기로 했어. 세상 일은 모르니까. 네.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IRP 추천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리니까요. 운영하실 때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참고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좀 수익률이 괜찮았죠. 네, 좋았죠.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웬만한 분 주식하는 것만큼 수익률이 나와서 나도 깜짝 놀랐어, 사실은. 네. 네. 예. 자, 우리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아침 다들 어려운 외치나요? 네, 한번 외쳐야죠. 저 금요일 오늘 아침에는 땡스가 있지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헬프 미 있지 프라이데이 일 줄 알았는데 네. 땡스로 마무리하시죠. 원래 우리가 그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전문가들조차도 두려움이 차면 그때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닥이었기를 바라고 그러면 외치고 끝내도록 하죠. 예, 오늘은 아주 금요일이죠. 네. 땡스가 같이 가자. 하나, 둘, 셋. Thanks God, it's Friday.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